이번 시간에는 토론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토론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일단 제목을 한번 보시면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토론에서 논제. 토론 논제는 토론의 주제죠. 토론 주제에서 특히 이 급식에 뭐를 도입하자 이랬을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자, 정책 논제. 그러니까 정책 논제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에요.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던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분리수거일을 하루 더 추가해야 한다. 이런 거 정책 논제. 국가의 정책 논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뭐 소모임 이런 데도 다 정책 논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정책 논제는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새로운 제도 도입하는 겁니다. 도입을 해야 되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무슨 명제가 들어가죠? 당위성 명제가 들어갑니다. 뭐 시비 거는 것 같은데. 뭐야? 그게 뭐야? 아니야, 농담이야. 뭔데 그게? 뭐 이런 거. 자, 당위성은 뭐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맞죠?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걸 당위성이라고 해요. 당위적이다. 이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하면 insist. 뭐죠? 주장하다 했죠. 대절에 그 동사 원형이 들어와. 왜 그럴까요? should가 생략되는 거야. 이거 영어의 중요한 문법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국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지? 근데 한 10년 정도 노력해야 될 거예요.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안 써먹으니까 자꾸 까먹어,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듣기도 지금은 이제 옛날에 막, 한창 막 듣기 잘했을 때 한 20, 30%밖에 안 들려. 저게 어때 그런 말이야. 거의 안 들립니다. 토익 공부를 한 3년 반 했어요. 근데 3년 반. 영어에 워낙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800점대에서 900점대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저것도 있어야 돼. 약간의 그 재능도 조금 있어야 돼. 어학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도 그게 막 우리 때는 어쨌든 한 20년 전, 25년 전에는 파트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막 뭐 뉴스 막 이런 거 들려주고 그러면 장문 듣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새 조금 약간 스타일은 바뀌었던데 어쨌든 뭐 갑자기 지금 토익 얘기야. 자, 당위성 명제예요. 그래서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 너무 육식 위주로 가니까 학생들 건강에 조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자.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필수 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수 쟁점. 자, 필수 쟁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필수 쟁점은 이 문제,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 그 다음에 효과. 이 세 가지가 필수 쟁점이에요. 문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게 시급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반대쪽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고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찬반 토론할 때 이렇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논증입니다. 논증은 뭘로 구성되죠? 주장.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됩니다. 왜? 너무 육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의 고른 영양 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어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뭐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한국보건협회에 따르면, 이렇게. 박사 누구 박사, 뭐 가정의학 박사 누구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근거. 자, 그래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토론입니다. 토론은 찬반 토론인데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죠.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은 뭐냐면 보전적 토론, 즉 찬반 토론에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다식 토론이다. 이렇게. 자, 세다가 뭐죠? Cross Examination Debating Association. 미국 반대 신문식 토론 협회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가야 돼. Cross Examination 무슨 뜻이에요?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Examination 조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exam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죠. 학생들의 성취도를 검증한다. 검사,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cross examination debating. debating은 찬반으로 서로 싸우는 거지.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association, 협회죠. 그래서 미국 세다식 토론 협회에서 만든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교차 검증이에요. 그래서 찬성 1이 입론을 하면, 주장을 하면 반대 2가 교차 검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반대 1이 다시 그 입론을 하면, 주장을 하면, 그 다음엔 찬성 2가 교차 검증하는 게 아니라 찬성 1이 다시 그 반대 신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순서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무조건 지그재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성 1이 얘기하면 반대 2가 교차 신문을 하고 반대 1이 입론을 하면 찬성 1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찬성 2가 하면 반대 1이 이제 교차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2가 입론을 하면 찬성 2가 이제 교차 신문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요. 크로스 익제미네이션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이미 첫 페이지에서 중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필수 쟁점과 논증의 구성 요소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찬반식 토론이죠. 거기에 교차 검증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결국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설득력이 높아질까요? 자, 그 오른편에 보면 책이나 전문가,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통계 자료,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론을 고려한다. 예상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예상 반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답변이 부족할수록 궁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막 선거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막 그 후보자 토론회 이런 거 하죠. 빼박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왔죠. 그죠? 탁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니까 제가 뭐 꼭 거기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미 그거 진 거야, 그 사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랬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기 학생 거기 가면 저 장문 그 문제 있어. 아니 거기 안에 그 서랍장 위에 보세요. 통로에. 있죠? 네, 그거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그런 뭐 내가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죄값도 치렀고 또 그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토론을 잘해야 돼. 한국인들이 이 토론을 못 해요. 자, 토론의 개념과 논증 구성 방법 보겠습니다. 자, 토론은 어떤 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쟁점별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 논증이죠. 그죠? 주장, 이유, 그 다음에 근거입니다. 그 중에 이유는 어쨌든 내가 선택한 입장들이 있죠.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주관적인
근거예요. 주관적 요인이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는 객관적인 성격을 띨수록 좋다. 이러면 틀린 거야. 이유는 주관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해야 돼. 왜? 내 주장을 해야 돼. 물론 거기에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후 우리가 봤을 땐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요인에 가깝죠. 주관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주장한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중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거는 객관적 자료, 주관적 요인으로서 딱 주장을 한 거죠.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말이 이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거는 객관성을 띄워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객관적 자료인 근거, 주관적 요인인 이유, 객관적 자료인 근거 이렇게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어? 민준이 너만 잘하면 돼 이제. 알겠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표정인데 본인만 잘하시면 돼요. 선생님 걱정이에요. 자, 다음 달에도 뵙고 싶어요. 자, 그래서 논쟁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방금 눈빛이 흔들렸어요. 밤에 선생님이 복면 쓰고 나타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자, 뭐 하는 거야. 자, 너나 잘해. 논쟁의 타당성 평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구성한 논쟁이 타당한지 평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 타당하냐. 타당성 어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acceptable 하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understandable 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구나. 충분히 우리가 공감, agreeab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공정성은 뭐냐면 역시 주장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학교에 매점 설치가 필요합니다. 왜? 하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어때? 그냥 치우친 말이죠.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적절성이 있어요. 적절성이라는 것은 근거. 근거가 적절해야지. 근거의 적절성은 뭐냐면 이 적절성이라는 것은 주장과의 연관성이 높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연관성이 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죠? 이 적절성에 아까 본 이 신뢰성 같은 것도 필요해요. 신뢰성도 여기에 해당해요. 적절한 근거를 들어야지 엉뚱한 거, 막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 의사, 그지? 국내 암 치료의 권위자,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인 박모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지?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해야 설득력이 높아지죠. 됐죠? 자, 그래서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논제의 종류 보겠습니다.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 여부예요. 심준석은 실제로는 여자야. 이러면 여자일까 아닐까 우리가 막 옷을 벗겨본다든지 뭐 이렇게 국립 그 과학수사연구소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얘가 실제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생물학적으로 판별해 주세요. 민증은 어차피 조작이 가능하잖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너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 같이 목욕탕 한번 가면 되네. 자, 이런 식으로 목욕탕 가는데 역시 남자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론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두자 그냥. 자, 뭐 거기에 내가 뭐 이렇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잖아. 네. 자, 그다음에 가치 논제입니다. 왜 우는 건데? 그래? 와우. 전혀 믿음이 안 가는데요. 네. 자, 가치 논제입니다. 네. 선악, 시비, 그죠? 가령 그 지하철 전철 안에 그 임산부석에
그 칸에 임산부가 한 명도 없으면 조금 힘들거나 피곤한 사람이 앉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가치 논제가 되죠. 그지? 된다, 안 된다. 그쵸? B벅스, 그 회사의 이제 그 탱크데이, 이 말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근데 그 원래 뭐 물탱크 뭐 그게 있었다면서. 난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별로가 아니라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갖고 뭐 그렇게까지 떠들어야 할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 갑니다. 맛이 없어. 커피 진짜 맛없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없는 커피숍이 스타벅스 커피예요. 20년 전에는 안 그랬어. 너무 맛이 없더라고. 어느 순간 바뀌었어. 니네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뭐 달달한 거, 달달구리한 거는 뭐 메가 커피에 가도 있잖아. 여기 GS25 가도 있어요. 그냥 스타벅스는 커피 너무 못 만들어. 빨리 업체를 바꿔야 돼요. 신세계 거기서 하지 말고 원래 스타벅스 그냥 미국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원래 되게 맛있었는데. 자, 하여튼 가치 논쟁 얘기하다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을 언급했습니다. 자, 선생님 갑자기 개정 금지 당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정책 논제 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 학원 다니는 사람들 빼고. 근데 꽤 보더라고. 올려놓으면 금세 뭐 한 10명이 와. 공짜로 보면 되나?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 현장성이 중요한 거지. 사실 적어본다고 뭐. 그래서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에 대한 논제가 바로 정책 논제. 이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 논제라는 것이 뭐냐면 토론 주제죠. 그래서 이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바로 이 논제에 들어있는. 자, 쟁점입니다. 쟁점이 뭐죠?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을 필수 쟁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필수 쟁점입니다. 자, 논제와 필수 쟁점 봤어요.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론이란 것은 뭐냐면 찬반 양측에서 쟁점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입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론이라는 것은 견해를 확인하는 거야.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 즉 주장하는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장과 근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논리와 근거죠.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설득력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 입증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높여준다 이 얘기예요. 자, 찬성 측은 용어와 개념을 정리해요. 정의합니다. 용어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쟁점에 관한 주장을 이유와 근거로 논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찬성 측이 주로 하는 일이랍니다. 자, 그러면 찬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반대 측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자, 반대 측은 논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요. 반대 의사, 이걸 밝힙니다. 그리고 찬성 측의 주장, 이유, 근거를 어떻게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반박하면서 논증한다. 즉, 반론을 제기한다. 그래서 그냥 찬반 토론해갖고는 뭔가 이렇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죠? 교차 검증을 하라. 이게 반대 신문식 토론. 세다가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반대 신문식 토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밑에 본문으로 가면 본문이 아니라 거의 옆에 보면 2대2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찬성 1이 입론을 하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하죠. 그러면 반대 1이 입론을 해요. 그러면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찬성 2가 입론을 하면 반대 1이 아까처럼 다시 교차 검증을 합니다.
찬성 2가 하면 반대 1이 이제 신문을 하죠. 그 다음에 반대 2가 주장을 또 하죠.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설명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성 2가 다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1이에요. 아시겠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각 반론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단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정리된 이 부분이 바로 2단계. 전체적으로 총 2개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대 신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반론을 각각 하고 마무리한다.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반대 신문은 상대 측 논증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해야 돼요. 허점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 지적.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반대 신문입니다. 찬성 측도 반대 측을 반대 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 그죠?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이렇게 지적해야 된다. 자, 다음 반론에서는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상대 측 논증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뭐 한다고요? 강화. 아시겠죠? 자, 반론은 자기 주장 강화, 반대 신문은 뭐라고?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반론은 방금 강화였습니다. 반대 신문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고, 강화하는 것은 상대 측 논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 주장을 강화하는 게 뭐라고? 민준이? 강하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강하지. 강화하는 게 뭐라 했어? 여기 자신의 주장 강화하는 게 뭐야? 제목이. 반론하는 거예요. 방금 딴짓 했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최소 20, 30명 이상 수업하는 데서만 굉장히 오래 수업을 했어요. 여기 뭐 손바닥 안에 딱 올려놓고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자, 나름대로 선생님도 이걸로 먹고 살면서 한 시대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 자, 농담이야. 우습게 봤잖아. 너 목욕탕 가면 너 때문에 내가 운다며. 왜 우는 건데?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논증을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 여학생이 국어 시간에 할 토론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나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고 채식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네, 모델 잘 썼네요. 네. 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아니, 그냥 예쁘다고. 예쁜 사람이 예쁘다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네. 그죠? 모델을 잘 썼다고. 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여학생, 아름다운 여학생은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뭐 얘기했어? 민준이. 책 읽었다고, 이 새끼야. 책. 동그라미 하세요. 책. 책을 근거 자료로 삼았다. 자, 우리 태용이 닮은 남학생 있네, 여기.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려면 좀 닮았는데?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채식, 급식을 다룬 뉴스. 자, 남학생은 뉴스, 여학생은 책. 그러면 오늘부로 얘네 둘이는 1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 책을 살펴볼수록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식, 급식을 꼭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 환경 문제. 이렇게 예쁜 애가 심지어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요. 놀랍죠? 거의 뭐 외모는 모델급인데 대학교 하버드 대학 나왔어. 그런 사람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몇 개를 구한 거야? 우리는 그럼 뭐야 도대체? 저희요? 네. 나를 팔아먹었나 봐요.
맞아. 우리 매국노였어. 삼국시대 때 동해를 팔아먹고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네가 찾은 자료를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찾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채식 급식이 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우리 태웅이 뭔가 이렇게 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밀당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은 이해력도 높아. 이게 막 배려심도 좋아요. 채식 급식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구나. 자, 그랬더니 국어 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보자. 어우, 태웅이 아주 그냥. 예. 나 이거 토까지 하려고. 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사회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중재. 뭐? 시작. 중재 제시. 자, 뭔 개소리 하지 말고 논제 제시는 하지만 뭘 할까요?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하죠. 그죠? 토론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논제 제시를 했죠. 논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진행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물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죠. 그죠? 토론자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성 1이 먼저 입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 신문식 토론이란 뜻이에요. 아까 12단계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토론자의 토론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논제가 뭐냐?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분석적 이야기들입니다. 자,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반대 신문과 반론 같은 것을 통해서 찬성도 반대 측의 반대 신문하고 반대쪽도 찬성의 반대 신문을 하죠. 이게 교차 검증입니다. 아시겠죠? 반대 신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론을 통해서 내 주장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채식의 날은 찬성 1은 먼저 채식의 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채식의 날은 생선과 육류를 포함하지 않은 급식이 제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했죠. 2019년부터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했고, 프랑스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 그 다음에 시행.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 법이나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왜 채식의 날을 시행할까요?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이 문제는 환경오염은 기본적으로 누구와 관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냐? 축산업이죠. 어마어마한 수의 소와 돼지와 닭, 특히 소와 돼지를 기르기 때문에. 특히나 서양은 스테이크 많이 먹죠. 그래서 뭐라고 하지? 유구. 그러니까 고기를 제공하는 소를 키운다. 그럼 걔네들을 먹이면 애들이 엄청 싸죠. 배설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가스를 유발한다. 자, 축산업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유가 있죠. UN 식량 농업기구. 이런 것들이 전부 설득력,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죠. 매년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16억 2,200만 대의 자동차가 1년간 뽑는 거하고 똑같다. 자, 구체적 수치가 나오죠? 16억 2,200만 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과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토양오염이에요.
축산 폐기물과 가축의 분뇨가 결국 과잉 영양소나 중금속 축적을 유발해서 결국 토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제 우리는 육식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찬성측은 주로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에 대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각성,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심각성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해결 가능성.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일은 육식이 불러온 환경 문제를 돌아보고 육류가 없는 한 끼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반대측 제2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자, 학교 급식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그랬습니다. 자, 뭘까? 그게 해결 가능성이 있냐? 이 말이야. 실효성이라는 것은 해결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효성 의문입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학, 그죠? 옥스퍼드 이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고기와 치즈를 제외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5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장의 신뢰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 왜 강화될까? 민준이 왜 강화돼? 이게 왜 주장의 신뢰성이 강화될까요? 그쵸. 이제 잘 따라오네요. 그죠? 구체적인 연구 자료,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가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대학. 근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국은 지금 한국보다 못 나가. 한국이 훨씬 잘 나가요. 자, 따라서 전국 학교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효과가 굉장할 것이다. 자, 반대측 제1토론자가 이제 입론을 합니다. 축산하면서 온실가스 발생되지만 발생 수치가 과장됐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크지 않다 이랬어요. 비중이 크지 않다. 어디에 조사에 따르면 UN 식량농업기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랬죠, 그죠? 조사 자료, 연구 자료 이것이 권위 있는 기관의 것일수록 무조건 신뢰성이 강화되게 되어 있다. 자, 사료 제조나 가축 수송 및 가공 판매를 제외한 축산업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7%. 자, 다시 말하면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생님도 아까 보면서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아무리 유구를 그렇게 많이 키운다 해도 자동차 22억 6천만 대? 좀 약간 너무 과장한 건 아닌가. 너무 심각하게만 얘기했을 수 있다. 사실 게다가 현대 농업도 친환경적이지 않아. 그럼 맞죠? 합성 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업은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태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 농사 지으면 60년 뒤에는 토양이 망가져 식량을 생산하기에 부적합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앞으로 이제. 큰일 났네, 60년 뒤에. 너희들은 60년 뒤에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이네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은 60년 뒤에는 확실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자, 잘 살아, 얘들아. 토양이 망가진대.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을 돌파한 지 오래됐죠, 이미.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세계 인구는 45억이었습니다. 3, 40년 만에, 한 4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인류의 인구는 110억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걸 정점을 찍고 감소한대요. 지금 정도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 같은 별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과연 인간에 의한 것인지는 선생님은 확답을 내릴 수 없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쪽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전기로 마구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막 시원한 바람 막 쐬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살려면 뭐, 그렇지? 지구를 뭐 죽여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지만 농업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쌀이나 채소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지는 않잖아. 먹어야 되지. 먹거리 자체 문제가 아니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 우리가 채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식하는 것 자체도 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야. 이게 알고 봤더니 이런 얘기. 따라서 생산 과정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따라서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 채식을 많이 해야 돼요. 채식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채식만 해서는 안 돼. 단백질도 잘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해요. 그래서 뭐 육식을 하면 막 그 소나 돼지나 닭에게 막 걔네들에게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러면서 먹지 말자 하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생님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도 전 먹을 거예요.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냠냠냠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약을 났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자, 잠깐 우리가 이 여학생의 얼굴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사회자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자, 먹거리의 종류에는 따라 환경에 미친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예로 드신 쌀과 달리 고기는 콩과 같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이며 먹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틀 붙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를 만들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낭비하고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생산 방식이 육류 생산 방식 자체가 지금 환경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따라서 육류 섭취를 좀 줄이자는 뜻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반대 일입니다. 현재 축산업계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해 소의 사료에 섞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같으면 다시 지적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신문이 끝났으니까 지적을 못했지만 얘가 이렇게 말하고 딱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실제로 그 기술이 상용화되었습니까? 했을 때 반대 측의 대답이 좀 궁색해지죠.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이러면 점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측면에서든 지금 찬성 측이 조금 더 설득력은 있는 거야. 자, 다음 반대 찬성 측 제2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자,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복지, 생명윤리 차원입니다. 동물복지나 생명윤리. 원래 우리는 많은 육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느긋하게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육식을 위해 한 해에 도축되는 동물이 100억 마리가 넘어요. 자, 육식에 필요한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좁은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들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닭장에서 사육되고 암돼지들 등등등, 그죠? 공장식 축산, 이걸 통해서 심각하게 동물 복지를 훼손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육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 키우는 사육 방법으로는 현재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노력 중 하나로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자, 핵심 뭐죠?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다. 자, 그랬더니 반대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해달라고 했죠.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만약 가축을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도적인 도축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육류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말하면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육 환경과 도축 방법의 개선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육류 중심의 식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죠. 자, 그랬더니 반대 일이 다시 얘기합니다.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급식에 도입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희는 과도한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류 소비를 좀 줄이자는 얘기죠. 그래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채식의 날은 심지어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득력이 상당히 높죠? 학교에서도 좀 먹는 거 좀 줄일 수 있지. 육류 하루 줄이자는데 한 끼 그거 못 줄인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선생님은 찬성 측 저 토론자가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쪽의 편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네. 난 편파적인 사람이야. 자, 반대측 제2 토론자, 그지? 되게 한심하죠. 그지? 그렇게 웃었어. 되게 한심한 듯이 웃었어. 왜 이렇게 웃었어요? 자, 죄송합니다. 네. 먹거리 생산 과정에서 동물 복지나 생명윤리에 관해 생각해보는 건 중요해. 그런데 축산업의 비인도적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에 어긋난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 얘네들은 시종 일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 과정 자체가 문제지 육류가 무슨 죄냐. 그죠? 육식이 무슨 죄야. 이렇게 됩니다. 자,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문제 해결보다는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하는 제도가 더 실질적이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복지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런 농장에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를 하는 사육 과정입니다. 인증 표시, 그 다음에 인증 제도. 자, 소비자들은 인증 표시를 보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식단에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의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면, 자, 인증받은 식재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생명윤리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교육.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반대 측은 공장식 축산업 같은 이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더 큰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하죠.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젖소, 한우 농가의 수가 매우 적다. 자, 이게 개선하는 노력으로는 전체 육류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육식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자, 알고 계신가요? 적은 농가에서 생산한 육류로 급식에 필요한 육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자, 처음부터 모든 육류를 다 복지 인증을 받은 재료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인정했죠. 자, 이것은 감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학교에서부터 일부라도 바꾸어 나가야 동물복지 인증 제품이 대중화되고 관련 농가도 늘어날 것입니다. 어때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동물복지 인증 저거를 더 늘려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반론입니다. 양측의 입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반론해 주십시오. 자, 숙의 시간입니다. 숙의가 뭐죠? 숙의.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해 본다. 다양하게 논의해 본다. 숙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채식의 날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을 한다.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반론이죠. 유일한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음식 남기지 않거나
자전거 이용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채식의 날 도입 안 하고도 환경 문제 해결에 우리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자꾸 채식의 날을 얘기하냐. 얘는 막 고기를 못 먹으면 살 수가 없나 봐. 세종대왕이신가? 자, 찬성 1입니다.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과잉 영양소, 중금속 이것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 급식을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죠?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반대측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동물복지나 생명윤리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채식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육류 소비와 동물복지는 다른 문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육류 소비 제한하지 않고도 동물복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길러진 육류를 소비할지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길러진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자, 찬성입니다. 저는 육류 소비가 줄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자, 그래서 육식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노력하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본 학생들. 그러면 사회생활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측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 전 과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논증 구성 방식을 파악해보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찬성측과 반대측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주장, 심각하다, 이유, 때문이다, 근거, 자료. 아시겠죠? 반대, 크지 않다, 이유, 뭐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관적으로,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요. 아시겠죠? 주관적인으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갈 수 있다. 찬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보는 거니까. 다만 자료도 내 마음대로 막 선정하면 안 된다. 자료는 객관적인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근거 자료. 자,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가? 적절성이죠. 타당성, 적절성.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가? 그 다음에 주장, 이유, 근거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느냐?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가 없이 딱 그 이야기로만 잘 정리되어 있느냐? 자, 이것이 바로 토론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뒤에 요거 했어요? 로봇셀을 도입해야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해야 된다.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단원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각자 필요한 문제를 좀 선생님한테 제안을 해보세요. 문법, 전범위, 문법, 화수분. 자, 그러면 문법하고, 자, 이거 끄고,